예정대로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산과 생존권이 유린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기괴한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지들 멋대로 국민들을 장기판에 졸르고는 이러한 형태는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기 힘들어요. 빡빡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토지 수용지역, 개발지역은 복원 세력들이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뺏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나 이러한 건 국민을 하고 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세우라 내어라 가다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강제 수용을 하고 길거리로 내쫓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정치 권력이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93년도에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전국 철거민협의회와 뜻 있는 단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그냥 놔둬도 살기 힘든데 정치권이 뒤흔들고 있어요. 그냥 살기도 힘든 이런 마당에 정말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잡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 전국에 있는 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먼저 최근에 철거돼 가지고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방황하고 있는 김포, 창산 철거민들과 함께 지난 2, 3년 동안 주거권, 생존권이 유린된 서울 보분동, 서울 흑석동, 부천 소사삼, 성남 산성, 평택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작으로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 세에 알리려고 그래요. 정치 권력이 이제 깨닫고 민생 문제가 뭔가, 왜 이 철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하는 것을 좀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전국 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민주당 정풍운동의 송명식 상임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오실 텐데 여기에는 우리 그 전철협의 투쟁위원들, 그리고 지역의 대책위원장들, 그리고 향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격려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 이후로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개발을 주도해요. 그리고 주민들을 모르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보장해야 될 그 권리를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바로 노동의 가치를 막고 불로소득을 조장해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을 해요.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한통속이 돼서 이번에 그 한강시내 폴리스만 보더라도 아니 토건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은행과 건설업체가 합작이 되고 김포시청이 한꺼번에 합작이 돼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30여 년의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마이크가 안 돼, 마이크.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와중에 정치권을 보면 텔레비를 틀기가 싫어요. 텔레비만 틀면은 그냥 저는 지난 89년도부터 역대 권력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소중함은 주거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다. 그리고 토건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의 가치를 빼앗는 이러한 작태를 이제 막아야 된다 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심지어 주민들이 뭉치지도 못하게 토건 마피아라는 것을 육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가치를 빼앗고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 미래의 가치까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도대체 정치인 온데간데 없어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저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전라도 광주,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계속 개발 때문에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됐다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껏 한대는 짓거리가 저 사람들은 도움 몇 푼 더 받으려고 저런다 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밀고 조사해보면 역대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서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내면 탄압을 해요. 제가 2015년도에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검찰 권력이 저를 갖다가 잡아가뒀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피해를 보는 철거민들의 권익, 재산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게 죄가 됩니까? 그럼 저는 맨날 감옥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판사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제가 169일 만에 나왔어요. 그 나와서 또 지금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간단해요.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재산 권리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장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그 피해 사례를 몇 분의 그 지역 위원장들이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문대책위원회 그 피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 송명식 대표님은 저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 좀 지지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권을 침탈당하고 계시는 이 시각 현장에 모여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대한민국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충돌의 현장에서 자기의 권력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터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전철역 이호승 회장님하고 같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에서 오늘 이 국회를 입법권을 점령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대상, 그리고 대장동을 위시해서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주거권을 침탈해서 여러분의 주권을 침탈해서 투기 수익을 가지고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오늘날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률 내에서 보장돼야 될 기본권을 침탈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법꾸라지처럼 강제 토지 수용권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거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집단이, 조폭들이, 투기꾼들이 합법적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고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현장인 이 국회에서 정풍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신장하자고 외치는 정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국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철거민들과 기본권을 침해나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회에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규탄하고자 합니다. 전체협에 오늘 이 규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하시는데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철거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권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송명식 대표님의 뜨거운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함께 격려합시다.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정치나 행정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교묘하게 법과 제도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이러한 작태는 이제 중단돼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말에 대해서 외쳐나갈 거예요. 결국에는 개발지역 주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간이고 국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적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장기판에 졸로 보고 내쫓는다 하더라도 전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면서 개인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반드시 찾아내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분동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도 없는 희한한 법 아래서 애꿎은 국민만 탄압받는 이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지은 저 어마어마한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지 밥그릇만 갖고 싸우고 있는 이 작태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개발 지역에서 얌전히 세금도 내고 또 국방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국민을 개발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 영업권, 전세권이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희한한 법을 60년이 넘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을 얼마나 우매하게 보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아주 힘든 세상을 살게끔 만드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개발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될 거면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개발합법이냐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전가격을 따질 때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따져주는 걸로 아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말을 종전가격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공시지가가 종전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9월 말에 재산세 내셨죠? 거기에 보면은 내 집값이 10억인데 왜 4억밖에 안 잡혀있지? 세금을 4억만큼만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표가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자신의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자기 선거 전략에 동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학법은 너 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참 많은 인원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법은 60년째 공 굴러가듯이 계속 없는 구멍공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든지 뭘 하면은 그냥 개떼같이 벌떼같이 몰려서 그 자리에서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60년 이상을 이런 법을 굴리면서 이 법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재산을 빼앗긴 이런 철거민들이
전국에서 매년 2,500군데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뜻한 국회에서 피해받은 이 국민은 차갑고 때로는 비 내리고 눈 내리는 이 길바닥 위에서 이렇게 나 피해를 받아서 괴롭다고 외치고 있는데 들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남대문 방화 사건 있었죠. 우리 기억에 아마 생생들 하실 겁니다. 왜 불질렀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들어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노래 가사 같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시청, 정부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전부 와서 얼마나 이 추위에 수고하시냐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고, 말 붙여주는 거는 우리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이 와서 여기에서 난동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말을 붙이고 있죠. 이게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민낯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우리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이제는 되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피해 사례 발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서울 보문동은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 청산자들이 모인 대책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자기 집과 땅을 갖고 있어도 잘못된 개발관련법,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재개발 조합에 관련 법, 이거에 근거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면서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문대책위원회가 승리해서 현실적 보상을 받고 대책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가면서 지난 군사정권 때 싸웠던 것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정말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는 저 같은 사람이 힘을 못 쓰도록 권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들이 힘 자랑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또 개발지역 사람들한테 거지 동양 주듯이 돈 몇 푼 주고 전철업을 배신하게 하거나, 또 나 같은 사람을 매도하거나 이러면서 세월아 내월아 흘러갔어요. 그래 역사는 증명합니다. 전국철거민협회 같은 이 같은 시민단체야말로 철거민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와해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대표님 편히 사시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소하는 고생이 아니라 제가 89년도에 살고 있던 거처에서 내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나를 내쫓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의사에 반해서 내가 이주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고 헌법이 나에게 보장한 국민의 의무다. 따라서 나를 이주시키려면 내가 합당한 대책을 수립해줘라,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문사도 만들고 생협도 만들고 그러면서 도리어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탄압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린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발지역 사람이 아주 그냥 세계의 경일기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지역에 가보면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겁니다. 본인이 국민으로 대우받으려면, 인간으로 살려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권리를 주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누가 도와주길 바랍니까?
정치 권력이 쓰레기 취급을 하고 정치 권력이 외면을 하고 토건 세력이 외면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그래요. 이런 헛된 망상을 버리고 철거민들끼리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강력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철거민을 거친 사람은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뭉치질 못하느냐? 너만 많이 받게 해줄게 하는 이 잔꾀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조롱하지 않도록 이제 전국에 있는 개발지역 철거민들도 어깨에 힘을 번치고 인간답게 국민으로 살게 하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거지 새끼같이 동냥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살게 하라 라고 외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맨날 그래요. 대표님 나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만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그 주민들을 내쫓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 우린 반드시 이겨왔는데 그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럼 이긴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결해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과제도가 잘못돼서 대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몇천 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 몇천 군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철거민일 때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철거민이 되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저희 전철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계속 피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피해 사례는 최근에 한강 시내 폴리스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지상권자들, 지상물권자들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에서 얘기하니까 시 말만 듣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강제 철거에 임박을 하고 시는 시행처에게 미루고 시행처는 시를 미루고 이런 빙봉의 와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의 피해 사례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기 도당위원장으로도 14개월 동안 역임한 바 있어요. 그때 당시 경기도 내 국회의원이 49명인데 저희 민주당의 41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지역에 있는 철거민들의 그러한 개인이 겪는 고통은 외면하고 있어요.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통받는 철거민들을 어떻게 구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계속하게 됐는데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전국을 다녀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한 시마다 구마다 개발이 50군데 60군데씩 돼요. 그럼 그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나라도 바꿀 수 있는데 뭉치질 못해요. 뭉치지 못하고 겨우 전철업에 오는 식구들만 데리고 제가 그분들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철업에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숨 내놓고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그러나 오늘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이 개발 지역의 사람들이 용기를 안 내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사랑 통화를 하면서 철거면 하면 그냥 막 죽어나가는 것만 연상되는 거예요. 뭐 용산 참사라든지. 근데 우리 전철업은 철거민들이 개발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죽거나 구속되는 걸 원치 않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사회부 기자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나, 뭐 국회에 쳐들어가고 막 이런 게 연출되는 게 아니나.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퍼포먼스로 우리 철거민들이 겪고 있는 애환을 퍼포먼스로 한다. 그랬더니 오늘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준비된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기자회견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퍼포먼스.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에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부동산 적폐가 판을 치는 부동산 실상을 우리 사회에 고발하면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토건 세력이 지배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등 매년 수천 곳에서 부동산 개발로 천문학적인 이익 분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전철협이 지적하는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와 주택인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근원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면서 개발 지역마다 토건 마피아가 준동하는 등 유독 개발 지역에서는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현동에서 노모와 함께 세입자로 살던 박모 씨가 추운 날 강제 철거를 당하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2018년 어느 추운 날 검정 옷을 입은 강제 철거팀들이 아현동에서 노모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아담한 집을 강제로 철거합니다. 피켓 나와주세요. 강제 철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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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사정을 봐주세요. 조금만 더 사정을 봐주세요. 하는 아쉬움의 외침도 무시당하고 강제로 끌려나면서 살던 집을 철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박모 씨는 추운 날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강제 철거로 인하여 노숙을 하게 됩니다. 피켓 나와주세요. 철거민도 국민이다. 철거민도 국민이다. 철거민도 국민이다. 하루 노숙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와 굶주림. 더욱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나의 호소가 허공에 메아려쳐오는 이런 지금 사회에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틀밤을 보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추위는 점점 엄습해 옵니다.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우 억울합니다. 피켓 나와주세요. 기본권도 못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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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이 침해되어 억울한 피해자인데 주변에서 동정하는 눈소리도 참아내기 힘듭니다. 피해자인 나를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보호는 해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힘들게 이틀밤을 보냈습니다. 박모 씨가 살펴주어야 할 국가가 도움을 주는 일도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 하고 삶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 사회에 외칩니다. 나의 모친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사회에 호소하면서 또 한 사람이 철거맨이 목숨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피켓 나와주세요. 행복, 추구권, 생존권 등 빼앗긴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세상이 안 오도록 촉구하면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내일이 오는 것이 진정으로 두렵다. 퍼포먼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군사정권 때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사회적 범죄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끊임없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동계 강제 철거를 일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요. 또 유엔에서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범죄다, 이런 결의문이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니들 알테마 알라, 이게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철거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들이 그냥 아주 천지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토건 세력, 다시 말하면 이 철거비 문제는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나 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정부는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를 뒤집어 엎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발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법이 한 70여 가지가 넘어요. 국가기관 산업에 이바지하겠다,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면은 개발지역 주민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지역 주민들은 개별로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외치는데 이게 또 그 교육이 되거나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늘 그 퍼포먼스를 준비한 우리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역사적으로 OECD 국가면서도 아직도 강제 철거 얘기가 나오는 이 민망한 사회 현실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권력이 됐어요. 국회 권력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국회 앞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이 목소리가 소리나는 소수다라고 했지,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정신 맞춰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증명을 해요. 역사가 흘러보세요. 아, 이 시대에 대통령은 뭐를 했다, 국회의원은 뭐를 했다, 정치권은 뭐를 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유린된 국민들을 외면했다, 이런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 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발 사회적 약자들,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훌륭한 국회의장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그 김근태 선배님이 생존해 계실 때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랑 토지와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철거비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점진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랬는데 차라리 이우승희 하나를 파멸시키자, 사기꾼으로 몰고 저 새끼를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몰자라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를 숨기는데 내가 다 걸려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50억 클럽의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 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연루되고 고발을 했더니 엉뚱하게 특검, 박영숙 특검이 대장동으로 200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이 수사가 지지멸멸해요. 여러분, 제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철거민들을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철거민들이 용기를 냈다면 나 같은 사람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나 거지 새끼들처럼 돈 몇 푼 받고 그냥 흩어져요. 저는 그거를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려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되는데, 제가 운동권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운동은 계층운동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장이 되려고 투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계급운동이 맞아요. 하지만 철거민은 계급운동이 아니라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든 그 나라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일이 오는 곳이 두렵다라는 기자회견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개발지역 주민, 또 철거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목소리 하나하나가 증폭돼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각성이 되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잘 수습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민생 파탄, 정말 민생 파탄에 전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힘이 없다, 빽이 없다, 이런 걸 탓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정책적인 대안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이 시간을 빌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기자회견문.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현재 주민 내쫓고 개발 이익은 토건 세력에게만 돌아가는 부동산 개발 규탄한다. 지난 12월 3일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발생되면서 혼돈이 시작되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졸지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장동 게이트 진상 구명 시민연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에는 이 같은 정치 혼란 시기에 삶의 터전에서 재산이 침해되고 주거권 생존권이 및 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이 부동산 적폐, 비리, 투기, 부패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수의 희생을 딛고 극소수가 이익을 보내는 사회적 범죄로서 청산의 대상이다. 토지와 주택,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라 재산권이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은 특정 계층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계층은 쪽밥을 차게 되는 특징인데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사건이 드러난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권력이 이를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공체 성격의 토지를 일부 계층이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는 대한민국을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흑수저 청소년들을 헬조선을 외치는 지경이다.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 1위가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건물주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외면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자에 몰두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망국병이 되었다. 이런 망국병을 잡으려는 노력은 정치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에 주요 정당들의 형태는 당리당락 속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태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주받았다. 이에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국 철거민 중앙회는 지난 21년 12월 20일 고 장기표 선생님과 뜻 있는 시민단체들과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를 출범하여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투기, 비리, 부패, 청산을 통하여 국민 대통합과 노동의 대가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대장동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대장동 재판은 지지부진하며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고
55 클럽이나 박영수 전 특검의 200억의 수수 설정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망구병을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과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대장동 게이트 상규 명범시민단체 민생파타 민주주의를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야 민민회의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에는 이 부동산 망구병을 잡기 위해 노력과 서민 지구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혜를 보면서 정치권의 대호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4년 3월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정치권의 대호각성을 촉구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당리 당약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단체의 회원들 오늘의 현실에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생존의 외침을 통해 인생 발판과 우리의 관계를 우려하면서 축복이 정치의 행동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전환되고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과 인간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국민대우를 정치권의 대개혁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개발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개발 및 토지 수용 지역 주민 부동산 폭등으로 질권된 천원세가로 절망하는 개발 지역 토지 수용 무분별한 토지 수용과 개발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절망하고 부동산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하는 부동산을 독점하는 토건 세력에 의해 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이 유린된 철거민은 정부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적폐를 분별하려는 정당의 노력은 없고 오직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개발 지역에서 가옥주 자영업자, 세입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토건 세력이 주고 밀어붙이기 개발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과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의 대호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 대진법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의 민민의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전철업에서 지난 2021년 9월에 대장동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 민주당 대표 유동규, 박영수 특검 등 대장동 도시 개발을 설계자인 추진 세력 그리고 특허 의혹 연루자를 특정 경제 가중 처벌상의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아 많은 의혹과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 민생바탕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12월 3일 비상협력을 구탄하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전국이 안정되고 철거민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망국성을 해소하여 함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특히 철거민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뜻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할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2024년 12월 24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 민생파타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의 전국 철거민회 중앙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6년 동안 지역에서 뭉치고 광역으로 뭉치고 전국으로 뭉쳐서 그 정치 권력이 하지 못했던 재산과 생존권을 쟁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철거민들이 구속되거나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영역에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알아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대책이 수립된 지역은 그냥 떠나버리다 보니까 전체력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권력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거민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와 맞짱을 뜨려면 당당한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한 힘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철거민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또 지역의 모든 철거민들은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이 나서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은 법과제도를 만들어서 애시당초 철거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단체의 창립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없도록 정치권은 대역각성을 하고 이 같은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개발지역의 주민들 김포, 향산 철거민들 좀 조용히 좀 해. 말 쓰지 말고 간단하게 빨리 가세요. 시민들한테 때린다고 당신들이 차가 문제가 왜 여기서 빨리 가요. 이동하세요. 서울 보문동, 서울 흑석동, 부천 소사삼, 성남 산성, 평택에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철거민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비록 힘은 적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흩어져 갖고 용기 없는 사람들 그냥 누가 도와만 주기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국회 앞에서 외치는 우리 뜻 있는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철거민협의 중앙에 기자회견을